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 킴과 함께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입니다. 네. 이제 8월을 마무리하는 월요일이 돼서요. 8월 한 달 어떻게 보내셨는지. 네, 저 진짜 궁금한 거 한 가지 있거든요. 네, 말씀하십시오. 혹시 그 초전도체나 맥신 그리고 그런 테마 있잖아요. 네. 그거 매매하셨는지 궁금해요. 아, 솔직히. 네. 하긴 했습니다. 예, 예. 그러셨을 줄 알았어요. 네,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와, 무슨 초전도에 대한 제가 이해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맥심부터 양자 역학 예.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앞으로 크게 성장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대응했던 것보다 그냥 그거죠. 장중에 내일은 모르겠고 오늘만 짧게 해서 계좌가 제가 아는 계좌는 딱 그걸 겁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다라고 하게 되면 고기를 보강하는 정도, 이렇게 좀 위축되는 걸 보강하는 정도. 보강, 그렇군요. 네, 보강이 안 됩니다. 근데 워낙 이쪽 비중이 많고 거기 매매한다고 그래봐야 뭐 5% 10% 계좌 비중에 그거 열심히 한다고 그래봐야 되게 뭔가 그래서 뿌듯하게 마감은 하는데 네. 그래도 오늘 열심히 했네요 딱 보는데 그 뭐 거의 뭐 어떤 올라오는 게 미미한 정도 그렇게밖에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열심히 했는데 그냥 시장에서 이런 테마가 움직이고 있다는 정도의 맛보기 정도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잘 나오셔야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내가 의도한 대로 갈 수 없는 섹터들입니다. 시장의 한쪽이 반대가 움직이면서 나오는 어떤 경향들을 살짝 이용하는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건 주가 아니고 이게 주겠죠. 그 주를 잘 살펴보자. 네, 술주자입니다. 다음 테마는 뭔지 아세요? 그걸 알면 여기 있겠습니까, 제가? 예. 정치인 어떤가요? 정치인 테마. 또 불러올 때가 됐죠. 지금 불러올 때가 됐는데 네. 그런 거 말고요. 네, 저는 전공법으로 가겠습니다. 8월 어려웠어요. 그렇죠? 8월장을 보면서 일단은 지난주에도 사과를 한번 드렸고 네. 혹시나 또 불편하셨으면 또 사과를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시장이 좀 탄력적으로 어떤 매물소하고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이제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까지 같이 겹치다 보니까 더 취약했다라고 보는 게 그거죠. 이제 달러 강하고 국채금리 올라가고 하는 네. 변수가 오게 되면은 일단 국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압박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 조절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시장이 진짜 안 될 거였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가 여기 안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면 2400, 2300 거기까지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하고 그 다음에 현물을 매도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려고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잘 버텼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추세는 미약하지만 계속 유지가 돼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거기는 굳이 크게 밀리지 않으려고 견디고 있는데 나머지 쪽이 계속 시장에서 약한 쪽, 나머지 반대쪽에서 뭔가를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테마의 장세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작은 테마가 강하게 하루 이틀 아니면 2, 3일 뽑는 거는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취약성에 따라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또 뭐 정치 테마 이런 것도 내년 총선 앞두고 뭐 나올 수는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거기에 죄송한데 정치 테마는 제가 너무 약합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한 달 정말 어려운 한 달. 그 가운데 달러 국채 수익률 이야기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동산 위기감들 이런 네. 것들을 잘 소화하면서 시장이 맷집을 보여줬습니다. 네. 예, 맷집 보여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도 예상보다 개선세가 늦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그렇죠. 부분들 계속 시장의 숙제로 남아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 볼까요?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9월장은 어떻게 대비할까? 9월장을 앞두고 중요했던 변수 가운데 잭슨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네. 네, 금요일 밤에 또 지켜보셨겠죠? 아니요. 그냥 기절했습니다. 네, 금요일 밤은 잘하셨네요. 뭔가, 예. 원래 또 큰 거산이 나오시게 되면 같이 지켜보고 뭐 영접하는 게 맞는데 네. 살짝 좀 삐졌다고 할까요? 네. 맨날 나와서 그 얘기 똑같은 얘기 하시는데 거기다가 시장 반응이 뭐 그 뉘앙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뭘 지켜봐야 되겠느냐 싶어서 예, 아침에 대범하게 네. 퉁퉁 부어가지고 일어나서 봤더니 네, 별 얘기도 없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나와서 그냥 몇 가지 상황 중에서 혹시나 했던 거는 연준이 바라보는 중립금리에 대해서 뭐 조정 가능성 물론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거에서도 뭐 그냥 모르겠다. 이 얘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원고대로 했고
거기다가 좀 더 딥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모르겠다로 읽어냈던 내용 같아서 결국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봐야 연준의 입장 쪽에서는 이제 금리가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6% 7%갈 때까지 계속 올릴까요? 이거는 그냥 다 죽어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을 텐데 게다가 지금 2분기는 GDP 미국의 정성장률이 생각보다 서프라이즈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분기부터는 급감할 겁니다. 그게 나오는 효과까지 생각하게 되면 연준이 네. 저렇게 못 나오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차피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한 2, 3개월간은 물가가 올라갈 것 같은 징후가 보이고 그러니까 거기다 또 공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버티겠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 추이 보면서 네. 일단 여기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가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얼마? 2%.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계속 이런 정책들을 끌고 가겠다는 입장인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GDP 성장률부터 여러 가지 신호들이 하반기 내년 초까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연준도 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의존적이라면서요. 그럼 이런 거 보여주고 있는데 위축되는 신호가 나온다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봐서는 거의 다 왔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또 물가가 그 정도까지 아닌 원칙을 딱 얘기한다 그러면은 딱 그런 거죠. 나는 로이어 네, 경제 전문인 로이어의 입장 쪽에서 얘기했던 거는 네, 이건 막 얘기하되 내 의중은 따로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월 연준 의장이 네. 그러니까 전직이 네. 그런 법조기다 보니까 네. 그런 색채가 연준 의장으로서 좀 띄고 있는 부분은 뭘까요? 그게 원칙주의적이다? 아니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뒤집을 수 네. 좀 정치 상황에 따라서? 정치도 이런 얘기 드려도 될까요? 네. 정치적인 것도 물론 영향을 끼치겠죠. 눈치도 많이 볼 거고. 네. 네, 그거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한두 끝도 없다 보니까 그건 그렇다고 쳐도 네.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데이터 보여주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지표의 분위기에 따라서 정책들이 바뀔 수 있다는. 근데 이거는 누가 못합니까? 하도 욕을 먹다 보니까 틀렸다고 욕을 먹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떤 경로를 얘기한다든가 뭐 어떤 뭘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요. 뭐 그렇다고 그러면 또 욕할 텐데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했다고 또 욕 먹을 텐데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그들이 가는 길을 갈 것이다라고 그냥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보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 했건 미국의 금리 인상은 끝났다. 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고 또 오늘 국내 그냥, 증권사에서 잭슨홀 미팅 이후에 연말까지 금리 동결하고 내년 1분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또 한 증권사에서 나왔고요. 패드워치에 들어가 보시면 9월에 FOMC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80%. 이런 거 다 무시하시고요. 예. 네, 저희는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매크로 지표 여러 가지 또 지켜봐야 전혀 주가 계좌에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체크할 건 체크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뉘앙스 따라서 네. 요즘에 보니까 또 그 기자, 네, 연준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티라미스인가 하는 그 기자, 예, 예, 그 케이크 같이 생긴 그 기자, 네, 그분에 따라서 트위터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네. 그게 더 정확하게 문구를 살려주더라고요. 그러면 글로벌 네. 시장 이제 연말까지 관전 포인트 네. 뭐가 될까요? 딱 두 개입니다. 지금부터 보셔야 될 거는 첫 번째 10년물 국채금리 이것만 보시면서 위험 레벨까지 올라가느냐.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14.4, 일본은 0.68 이 정도. 그러니까 뭐 0.7까지 한번 나와 보면서 이 정도의 위험 수위까지 올라가면서 국제에 대한 안전자산부터 나오는 어떤 위험 심리가 그쪽으로 쏠려가는지 이거 체크하는 게 첫 번째 같고요. 두 번째는 달러화 강세죠. 네, 이거 체크하고 마지막으로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그렇게 가져갔던 거 언제 푸나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만 보시고 네. 세 가지가 아니라 금리 관련된 단, 환율 단, 그리고 직접적인 외국인들이 어떻게 한국 시장을 요리하느냐. 근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이런 여러 가지 부담 사항이 되는데 주식을 한 주도 아니죠. 네, 주식을 별로 안 팔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네. 그렇게 십몇 조씩 사놓고 많이 판 게 그래봐야 위험 리스크 나왔다고 1조, 2조 정도 팔았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시장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산 거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죠. 그의 리스크 관리를 선물로 했다. 그러면은 리스크 관리 끝났다 선물 매수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주가는 네, 그때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제가 설레발을 치다 보니까 많이 좀 그래서 이제는 좀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그냥 아닙니다. 예, 네, 그냥 설레발이라니요. 네. 그런 어떤 예상과 베팅이 없었다면 네. 7월장의 수익을 볼 수 없었겠죠. 네. 그럼 설레발 말고 썰리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가시죠. 네. 그러면 지금 그런 가능성들 봤을 때 일단 뭐 8월 한 달에 그런 어려움들을 잘 소화하고 극복했던 시장이고 네. 또 앞으로 그런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미국, 일본 국채 수익률 중요하다고 보셨고 외국인 선물 시장 수급 등등 네. 환율 이런 것들 봤을 때 그러면 이제는 좀 시장에 베팅할 수 있을 만한 시기도 왔다고 보실까요?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느 분위기로 가고 있느냐라고 봤었을 네. 때, 일본 보면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딱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이, 지금 한 4주 연속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충격받은 다음에 지금 간신히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이런 패턴 봤을 때 중요한 지지권역 화면 나오는 거죠, 지금? 네. 지금 화면 예.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설정한 라인들이 없다 보니까. 네.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저 밑에 중요한 검은색 라인들이 나오네요. 예. 있는데 이거 안 깬다는 의미겠죠?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돌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예. 기술적으로도 조금 더 9월 달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일단 저항도 만만치 않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저항이 기술적으로는 아이고 저거 어떻게 돌파해? 라고 하지만 외국인들이 해줄 겁니다. 딱 리스크 끝났다 그러면은 선물을 쫙 정리를 한다 그러면 이거 쉽게 쭉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외국인들은 그걸 보겠죠. 반도체 쪽이요. 지금 가장 많이 산 쪽이 반도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쇼 커버링이다 아니다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도 하나의 수급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쪽도 그동안 에코프로를 빼고 소재 쪽, 양극재 쪽은 판가 가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많이 밀렸다가 거기서 이제 반전이 나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해야 되겠죠. 가격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네. 끝. 네.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8월의 저점이 2482선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조금 힘이 빠져 있다가 그래도 이 급락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바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좀 위쪽으로 약간 치려는 그런 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언급을 조금 전에 해주시긴 하셨는데 네. 현재 판단 들어보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만한 세부 섹터들 알아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자꾸 반도체 2차 전지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네. 이게 나이는 그쪽에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쪽이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대한민국 증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네. 특히 2차 전지가 많이 올랐다, 밸류를 평가 못한다라고 애써 폄하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심이 되지 않게 되면 반도체 하나로 버틸까요? 그럼 시장은 여기가 아니라 2,400선에 가 있어야 됩니다. 코스닥은 더 심하고요. 또 하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가 주가를 왜곡하느니 어쩐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코스닥의 종목 안 갖고 계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게 에코프로가 중심이 돼서 어느 정도 자리를 찾아주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테마도 나오기 시작하고 코스닥의 중소형주에 대한 시각들이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자리를 못 차지했다고 하면 오히려 갖고 계신 종목들이 더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만 보십니까? 네, 그런 쪽에 중요한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주축을 차지하는 종목들을 절대 지금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가격이 맞아진다, 조정이 맞춰졌다 그러면 바로 또 진입은 해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만약에 제가 어떤 관점을 봤었을 때 종목을 보게 되면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가 어디냐면은 지금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했습니다. 많이 하락했다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이거는 오버슈팅이 좀 나왔다고 쳐도 네. 지금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가 현재 나오고 있는 게 시총이 한 30조 한 초반 이때 같은 경우 30조까지 들어왔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밸류가 안 되는 회사인가요? 아무리 판가가 하락했다가 판가는 거기 분기마다 계속 바뀔 거고요. 거기다 많이 위축됐으면 당연히 또 반전이 나올 거고 그에 따라서 민감하게 나오는 회사가 그대로 충격을 받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어느 정도 스프레드의 흐름을 유지를 하면서 또 조정을 해가는 회사들이 있겠죠. 그런 게 잘 수직 계열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가격 조정이 많치게 되면은 또 반전이 나옵니다. 게다가 또 하나 보게 되면 전혀 오늘 같은 경우도 강한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어느 정도 수직 계열화 됐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자신감이 충분히 보여지는 거고 이런 게 주가에 연결되기 시작하면
또 똑같은 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쪽으로도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이런 자리들 중요한 지지권들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반발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주도적인 흐름들을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이 정도 가격대가 됐다 그러면은 용기 있게 또 들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와야 어떤 주도 섹터에서 나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보이겠죠. 그게 좀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지금 상장위에서 상장 그 자료들을 신청을 했는데 상장 예비 심사 결과가 발표가 늦어지고 있어서 네. 에코프로 그룹 쪽에서는 증서 자금 필요한데 지금 속탄다 이런 네.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LFP 배터리 쪽 같은 경우도 좀 도입하는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뭐 이 3원계냐 LFP 배터리냐 논란은 또 계속됩니다. 논란을 할 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왜 이렇게 중국 쪽에 절절매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LFP는 LFP고요. 가격 경쟁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LFP가 이번에 뭐 10분 충전한다고 400km까지 올라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들은 보였지만 지금 업계에서는 회의론을 보이고 있죠. 과연 그렇게 됐었을 때 이게 LFP냐? LFP 아닙니다. 그게 LFP가 아니라 M3P라고 하는 것 쪽에서 LF에서 F를 빼고 나머지를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NCM 계열 쪽에 뭐 하나가 그러니까 들어가 망간이나 코발트나 뭐가 들어가서 거길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LFP 가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LFP로 얘기를 하지만 가격 막상 공급하는 가격이 그 정도가 아닐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들 양사회에서 나갔었을 때 지금 아무것도 체크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안정성이나 성과 확인된 게 없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LFP로 부를 수 없다라는 쪽이고 LFP도 만약에 진입해서 또 같이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만큼 성과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중저가 쪽, 중고급화 쪽 이쪽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와 이거를 같이 연결해서 어떤 이게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LFP를 만약에 전기차 모시는 분들한테 보시면 아세요. 이거 장착한 거 가지고 딱 보면 겨울에 이제 겨울 들어오지 않습니까? LFP 가지고 딱 켜보게 되면 어제 100% 충전했는데 40%로 떠 있습니다. 이거 갈 수 있을까요? 히터 못 킵니다. 쭉쭉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요. 그만큼의 안정성이 없는 상황 쪽에서 이거를 전기차라고 부르기에는 아직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 들고 있고 그러면 여전히 그걸 겪고 나게 되면 아예 좋은 거라도 이쪽 계열을 사야겠다라는 게 분명히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역이 전혀 다르다는 쪽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는 현재는 에코프로 BM을 좀 더 우선적으로 보시고요. 지금 관점에서 조정 잘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력 받을 거고 에코프로도 자리 되게 되면 언제든지 또 살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단기 동평 기준에 지금 지지권들이 거의 완성이 돼 가는데 아마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중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상무장관이 중국에 가서 30일까지 뭔가 네. 이제 또 여러 가지 협의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때 혹시나 미국하고 중국이 딱 손잡으면은 중국의 2차전지 쪽의 변화가 미국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혹시 그동안에 한국이 딱 자리를 잡아놨던 어떤 영향권 쪽에서 2차전지가 흔들린 게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우려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와서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 좋은 매수 찬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반도체는 섹터 지금 볼까요? 한마디로 안 되는데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가 고점에서 빠졌다고 그래서 엔비디아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나중에 크게 실망하실 겁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잘 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 나오게 돼서 뭐 실적 관련된 얘기든 뭐 다 하실 거고 근데 AI와 관련된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AI 첫 번째 보게 되면 처음에 학습합니다. 그 다음에 추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 학습 과정의 초기에 있는 단계 쪽에서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추론입니다. 아까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게 이렇게 가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결과를 보여주는 마지막 물까지 가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추론이거든요. 네. 여기에는 어떤 칩이나 어떤 연산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과정이 나올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데 이쪽도 학습만큼이나 고도의 컴퓨팅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가속기, 그러니까 AI 가속기가 들어가고 거기다가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NPU라고 하는 게 들어가거든요. 신경방 처리 관련된 쪽에 NPU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냐면 지금은 여기서 학습하는 데는 그러니까 쿠다 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되지 않은 모든 데이터를 그냥 시각화시켜서 짝딱 찍어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 네. 그게 GPU가 필요한 거죠. 지금 다음은 GPU와 CPU가 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CPU에 들어가는 거는 보통 저희가 CPU 들어가고 끝이 아니거든요. 여기도 기본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DDR5가 이제 들어가겠죠. 근데 저전력이다 보니까 LPD DDR5라고 하는 과거에 모바일에 들어갔던 게 여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모바일만 가지고 아유 안 돼라고 지켜보던 게 이제 여기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CPU에 들어가죠. 거기다가 더 어떤 성능이 놀라워지는 HBM3E라고 하는 익스텐드라고 하는 쪽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게 두 개가 장착돼서 메모리 반도체를 끌어올린다. 이게 지금 벌써 올해 말까지 해서 전체 매출에 대해서 HBM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가 AI 쪽에서 차지하는 쪽이 10%대를 넘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2배가 될지 3배가 될지 모릅니다만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추론 과정까지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그냥 뭐 10% 20%로 끝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멱살 잡고 반도체를 쫙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죠. 그러면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처음에 HBM 관련주나 반도체 종목들이 쭉 갔다가 기대감 때문에 지금 하락하는 거. 지금부터는 수주를 직접 받을 수 있는 회사들 계산기 따지고 보면서 개연성이 높은 회사들 이런 쪽은 다시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그냥 놓치고 아이 주가만 갔다 왔어. 그러면 산업에 대한 이해가 조금 적으신 거고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그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대응할 준비하셔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아직 수출 지표 개선이 안 나왔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셨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또 살펴볼 건 지금 홍콩 항생 지수가 3%까지 급등하고 있어요. 네. 예, 중국 상해 종합 지수도 잠시 후에 제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중화권 증시가 좋은 상황이고 상무장관이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중국으로 방문하다 보니까 이러한 반응들이 나오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볼 것은 또 중국 소비주와 음식료라고 합니다. 네.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연결이 될 수 있는 섹터라고는 생각되는데 이제 중국인들이 일본 안 가죠. 안 가겠더라고요. 자, 근데 가시는 분은 가시겠죠. 가긴 가시겠죠. 예. 뭐 저희도 일본 처음에는 꺼려하다가 그래도 갔다 와 보니까 가성비가 높아서 네. 그래서 이제 갔다가 오시게 되면 가긴 가겠죠. 근데 초기에 약간 폭발하는 게 수요는 생각보다 좀 덜할 수가 있겠죠. 이게 대체적으로 또 거기다가 일본의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약간 일본을 좀 배제시키는 그런 왜 쪽의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다 원전수 다 중국도 일본도 다 내보내면서 둘 다 똑같은 왜 싸우는지 이해는 네. 안 됩니다. 그렇지만 네. 표면적으로는 예. 뭔가 그렇게 보복할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현상을 중간에서 우리는 그러면 동해서에 다 우리는 뭡니까 이거 아예 그냥 전 세계가 다 이미 저희는 나라를 다 필터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성능 필터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필터 관련주 사요? 네, 아니요. 이런 거. 네. 근데 이렇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는 아무래도 일본의 관점이 살짝 위축됐을 때 한국에 대한 시각들이 좀 더 올라올 수 있겠다. 예. 쪽에서 중국 소비주가 움직이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지금 나오는 시장의 변화는 다 기대감입니다. 그러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네. 이게 어디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거냐면은 일단 9월 말 가면 아마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쯤 가게 되면 7월 관광 통계가 발표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걸 일단 체크해 보시고 거기다가 본격적으로는 9월 중추절 때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그리고 와서 어떤 그전에 보여줬던 구매력을 그대로 보여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거 살짝 좀 기간 조정식으로 봤다가 거기서부터 변화가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핵심적으로는 일단 첫 번째 화장품 쪽은 보시되 화장품의 ODM 업체라든가 그리고 또 브랜드 갖고 있는 쪽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그들도 잘 할 겁니다. 인기 있는 게 뭐예요? 물어봤는데 네. 지금 예전에 이게 인기 있었는데 요즘에 이런 게 핫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사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한국에 인기 있고 글로벌 인기 있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런 쪽들이 더 인기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 살펴보시고 밥솥 업체는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여기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건 제외하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제주도에 많이 갈 거라고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이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냥 중국 소비주는 두 가지만 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롯데관광개발. 근데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처음에 샀던 거 비중을 좀 조절하셨다가 다시 저점 좀 조정받으면 살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밖에 화장품 쪽 지켜보셔야 되는 쪽은 아마 이쪽은 계속 ODM 업체들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는 1분 정도만 들어볼게요. 음식료는 네. 일단 QA 확대가 보여준 거, 그러니까 지금 가격을 올려놨기 때문에 곡물가가 안정되다 보니까 실적 개선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출의 확대로 때문에 이제 Q가 확대되는 것들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풀무원 같은 경우 좋게 보여집니다. 특히 네. 미국의 두부 점유율이 75%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는 두부 바가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영향을 끼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작은 종목이지만 우양이라고 있습니다. 우양. 예, 핫도그로 미국을 점령한 회사. 네. 정말요? 콘도그라고 합니다. 오. 네, 이렇게 우퉁불퉁한 핫도그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는 회사. 이런 네. 것도 아마 이제 증설을 했어요. 거기다가 자체 브랜드로까지도 가도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증설을 해서 이게 성과가 나온다. 이런 것들도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서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밀리면 삼양식품이죠. 네, 이상입니다. 삼양식품이요? 삼양식품은 아우 이렇게 떠 있는데요. 밀릴까요? 밀리지도 않고 그냥 그거는 주가에 네.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아이디어가 맞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찰하다가 그 정도까지 가격의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대응해봐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중국 소비주도 또 음식료도 조금 인디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요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쪽에 대한 브랜드 조사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킴과 함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